여러분, 한 나라의 독재자를 무너뜨린 게 거대한 군대나 외국의 힘이 아니라 교복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건 바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 4.419 혁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1260년 한국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막강해 보였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주역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4.19 혁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시위,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만 봤던 주권 재민,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이 원칙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실현된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했으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 그 가정 철머리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장이 딱 박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그 자체인 셈이죠. 아니 근데 대체 왜, 무엇 때문에 평범한 학생들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혁명의 불씨는요. 사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조용하지만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반공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쓰이기 시작했어요. 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그럼 바로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의 힘은 어느새 정권을 지키는 도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4.4 5입 개헌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표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135.333이니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거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스스로 법을 무시해버린 순간이었고 정권의 정통성도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정부 말 잘 듣는 경찰 조직이 있었고 반대파들을 위협하는 소위 정치 깡패들도 동원됐죠.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 신문이나 언론은 그냥 억눌러버리고 부패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그냥 다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억압과 부패가 계속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는 참을 수 없는 마지막 한 방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짓밟아버린 1960년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와, 이 부정선거 방법들을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투표함에 표를 40%나 미리 넣어두거나 아예 통째로 바꿔치기 하고 셋이서 다섯이서 같이 들어가서 서로 누굴 찍는지 감시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 이름까지 동원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속임수 수준이 아니죠. 그냥 대놓고 너희들 표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4월에 거대한 혁명이 터지기 전에 이미 전국 곳곳에서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대구에서, 대전에서.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저항의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른들보다 먼저 가장 순수한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4월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비극적이고도 극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혁명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한 소년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3월 15일 마산 시위 때 실종됐던 16살 고등학생, 바로 김주열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소년의 오른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신문에 실리자 그동안 눌려왔던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어요. 한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이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그리고 4월 19일, 역사가 피해 화요일이라고 기억하는 날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 앞으로 향하던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총을 쐈어요. 실탄을요. 단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11일에 김주열 군 시신이 발견되면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19일 피해 화요일을 거쳐 계엄령까지 선포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5일에는 교수들이 거리로 나오고 마침내 26일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합니다. 김주열 군 시신이 발견된 후 딱 15일, 불과 보름 만에 그 견고해 보였던 12년 독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실상 이게 마지막 쐐기를 박은 사건이었죠. 늘 대학 연구실에만 있던 교수님들까지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온 거예요. 이 외침은 정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이건 뭐랄까, 사회의 마지막 양심마저 정권의 등을 돌렸다는 신호였거든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진 거죠. 자, 이렇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 4.19 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유산과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19 혁명은 정말 강력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라는 걸 똑똑히 증명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학생들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상징이 됐고요.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2023년에는 관련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듯 간단하지가 않아요. 4.19를 이야기할 때 성공한 혁명인 동시에 미완의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후에 들어선 정부가 내부 갈등으로 혼란스러웠고 안타깝게도 그 틈을 타 1년 뒤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교육이 학생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닌데? 하고 현실을 깨닫고 저항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가르친 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 셈이죠. 1960년의 봄, 거리로 나섰던 학생들은 온몸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고요. 6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 이 질문은 이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